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4일입니다. 어제 청와대는 한일 간에 지금 이른바 레이더 갈등을 계속 확전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즉 광개토 대왕함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근접 비행 문제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작년 12월 20일 동해상에서 우리 해군의 광개토 대왕함이 상공을 비행 중인 일본 초계기 P1의 이 사격 조준을 의미하는 이 사격 통제 레이더 조사를 했다는 일본의 주장, 그리고 일본의 동영상 공개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광개토 대왕함에 위협적 비행을 했다. 거리상 500m 내외 150m 고도 정도로 위협적 비행을 했다라고 이렇게 치고 나옴으로써 서로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실 공방이. 이제 핵심이 이게 위협 비행이냐 아니냐는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전에 이 문제는 적대국과의 문제가 아니고 한미일 동맹관계 속에 있는 우방국과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방국과의 문제는 이게 진실이 뭐냐로 따져야지, 이걸 뭐 반일 감정에 편성해가지고 이 시비를 가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래도 우리 국방부의 주장이 너무 자주 바뀌고 의문이 많습니다. 이 국방부가 주장한 것 또는 국방부가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이 지금까지, 첫째, 그 동해 북부에 왜 우리 해군 함정이 갔느냐. 해경이 갔으면 충분할 조난인데, 아주 소규모 조난 사건인데, 북한 배, 왜 해군 배까지 가서 구조 활동에 참여했느냐 하는 의문이 아직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3명을 구조했는데 3명을 다음 날에 바로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이것도 아주 이례적입니다. 합동신문이 좀 오래 계속되어야 하고, 그리고 아마 몸이 굉장히 쇠잔했을 텐데 치료하는 기간도 필요했을 텐데 왜 곧바로 북한에 보냈느냐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일본 초계함 계기에 자신들이 광개토함으로부터 사격 통제 레이더 표적이 되었다 하는 표시가 나오니까 회피 기동을 하면서 6차례에 걸쳐서 비상 주파수를 3번이나 바꾸면서 무슨 뜻이냐,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라고 캐 묻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상주파수에서의 호출에 우리가 일체 불응을 했다, 대답 자체를 하지 않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발음이 명확하게 들렸고, 그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영어 문장인데 왜 우리가 대답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게 또한 의문으로 남습니다. 이런 의문에 대한 합리적 해소를 하지는 않고 이 근접 위협 비용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설득력 있게 밝히려면 우리의 레이더 추적 기록을 공개를 한다든지 더 설득력 있는 주장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언론은 뭐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무조건적 감정적 반일로서 이 진실 규명에 방해가 되는 그런 캠페인성 기사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적을 상대로는 거짓말도 할 수 있고 간첩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방국 사이의 군사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실에 기초해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에 기초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한국 언론이 국방부를 무조건 편드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의 편에 서야 국익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진실이 국익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 분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김동연 씨입니다. 공개정보 분석가라고 해서 지금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분은 월간조선 기자를 지내고 그 전에 공군에서 이 레이더 장교로 한 3년여 동안 근무한 사람입니다. 제대할 때는 중위로 제대했고, 이 레이더를 보면서 관제를 하는 에어 컨트롤러라고 볼 수 있죠. 관제하는, 비행기의 요격을 지상에서 레이더를 보면서 관제하는 사람을 우리는 관제사라고 합니다. 관제사는 이 비행장에, 공항에 있는 관제사, 그것은 비행기가 떴다 내렸다 하는 것을 관제하는 사람이 있고, 전투 관제사라고 봐야죠. 이 전투를 비행기와 비행기가 서로 도그파이트라고 그래가지고 이 공중전을 할 때 아군기를 레이더를 보면서 관제하는 이런 관제 업무를 맡았던, 말하자면 이분의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지금 조갑제닷컴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일본 초계기가 위협 비행했다는 국방부 주장을 반박한다. 이렇습니다. 위협 비행이란 충돌까지도 염두에 둔 초근접 기동이고 상대방이 기술을 돌릴 수 있을 정도의 비행이라야 이게 위협 비행이라고 할 수 있다. 위협 비행이 무엇인지 모르는 국민의 무지를 이용한 핑계가 아닌가. 항공기가 선박을 몸빵으로, 그러니까 몸으로 막을 수 있나? 이게 과연 위협 비행이란 말이 성립하느냐 하면서 아주 전문적으로 쉽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협 비행, 요새 어제 NSC에서는 근접 비행이라고 했는데, 이게 위협 비행이든 근접 비행이든 이게 과연 위협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학문적으로 다뤘는데 아주 흥미롭으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항공기가 상대방을 위협하려면은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함정을 위협하려면 그냥 근접해가지고 사격하는 것이고, 다른 비행기를 위협하려면은 요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주 근접 비행을 해가지고 충돌 직전까지 가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피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거 사격은 하기 싫고, 사격하면 큰일이 나니까 보통 그런 수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영공을 침입하는, 예컨대 중국 비행기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요격기는 근접을 합니다. 근접을 해가지고 충돌 일보 직전까지 바짝 붙는 거죠. 몇 미터까지 옆에 바로 붙어가지고, 그 정도 돼야 이걸 위협 비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초계기는 우선 무장을 했느냐 이거죠. 초계기는 보통 무장을 안 합니다. 무장을 안 한 초계기가 무장한 구축함을 과연 위협할 수 있느냐. 위협 비행이란 이런 표현이 되려면은 보통 전투기와 전투기끼리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비슷한 기종끼리 성립하는 말이지, 배하고 이제 전투기 사이에 위협 비행이란 말이 성립되느냐. 그냥 가까이 나른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위협 비행이라고 할 수 있느냐. 더구나 초계기는 성격상 같이 나르게 돼 있고, 그때는 오히려 우리 선박이라면은 지금 해경배도가 있고 해군배도가 있고 북한 배를 지금 구조하려고 하는데, 마침 우방국의 초계기가 나타났다 하면 우리를 도와주려 온 거로 생각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가워해야죠. 반가워해야 하는데, 일본 측 주장에 의하면 적대적으로 절대는 해서는 안 되는 사격 통제 레이더를 돌려가지고 조준을 했다는 겁니다. 조준한 다음에, 조준하는 이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눌러버리면 미사일이 발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함장도 결정할 수 없고 더 상부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 과연 어떤 결정 과정을 통해서 이런 사격 조준이 이루어졌느냐. 이게 사실이라면 근거로 하는 겁니다. 근데 매우 사실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분의 주장입니다. 그럼 내부 감찰,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지, 일본의 주장을 이 위협 비행으로 위협 비행설로 피해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이 김동연 씨의 주장입니다. 이 김동연 씨가 여러 가지 사례를 많이 들었어요. 예컨대 미국 비행기하고 중국 비행기 사이에 있었던 충돌 일보 직전에 가서 미국 비행기가 강제 착륙당한 사건, 이 정도 되어야 위협 비행이라고 볼 수가 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위협 비행이란 게 말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초계기가 비무장 상태에서 해상의 선박을 상대로 더 위협적일 수는 없다. 그 어떤 나라도 자국의 영해를 침범한 선박을 상대로 항공기를 출격시켜 몸빵으로 밀어내는 국가는 없다. 뿐만 아니라 일본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초계기에서 촬영한 근접 장면은 카메라로 잘 찍기 위해 줌인을 한 부분도 있고 가깝게 비행했다는 거리조차 500m 밖에서 비행한 것이다. 500m 밖이라는 것은 근접 비행이라고 볼 수 없다. 앞서 설명한 선박대 선박 위협 기동인 중국 군함과 미국 군함 간의 거리는 약 40m였다. 중국 전투기가 미국 정찰기를 상대로 비행했을 당시 거리는 불과 6m였다. 충돌을 염두에 둔 위협 기동에서 거리는 두 기체가 닿을 만큼 가깝다. 따라서 일본 초계기의 근접 비행은 당시 구조 활동에 적합한 비행거리였을 뿐 위협 비행으로 간주할 수 있는 비행이 아니다. 위협을 느낄 정도로 해야 되는데 광개토 대왕함이 과연 몇백 미터, 한 500m 떨어진 초계기, 그것도 아군기의 초계기에 위협 비행을 느꼈을 것이, 위협 비행을 느끼지는 않았겠죠. 또 레이더에 보면은 아군기란 표시가 나옵니다. IFF라는 이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 레이더에 크게 이렇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위협 비행이 좀 이 김동연 씨는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일본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은 초계기의 고도와 광개토 대왕함과의 거리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며 항공기가 급가속 혹은 급강하, 급상승하는 장면을 찾아볼 수 없다. 위협이 되려면 급히 내려온다든지 뭐 급한 기동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우리를 솔려는 모양이다. 아니면 우리한테 막 가미가제식으로 부딪히는 모양이다. 그런 장면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 국방부가 일본 초계기의 회피 기동을 위협 비행이라고 주장한다면 국제적으로 우리 국방부의 위상을 떨어뜨리게 된다. 계속해서 그런 주장을 펼치면 우방국은 물론 동맹국에게도 우리의 신뢰성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진실을 공개해야 한다. 진실이 국익이다. 진실이 국익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진실이 국익이다. 진실이 국익이다. 우리 언론을 요새 보도를 보면은 조선일보까지도 반일 선동적인 보도를 하면서 좀 우스운 기사를 쓰고 있는데 일본의 어떤 사람이 이번 일본 자위대의 비디오 공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했다. 근데 그 사람 보면은 뭐 전직 누구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런 중량감이 없는, 의미가 없는 사람의 한마디 말을 마치 일본의 여론인 것처럼 이렇게 과장 보도함으로써 이것은 우리 국민들을 호도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또 반일 선동을 하면은 정말 한일 우호 관계, 한일 군사적 우호 관계를 훼손하게 되고 이것은 북한의 핵무장에 공동 대응하고 있는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에 큰 신뢰의 그물 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국방부가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자신이 있으면 자료를 공개를 하고, 자신이 없으면 내부적으로 은밀한 조사를 해가 사실규명은 정확하게 하고, 일본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도록 슬기로운 대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유엔군 사령부가, 전방사령부는 한국에 있지만 후방사령부가 일본에 있고, 일본에 있는 7개 미군 기지, 약 5만 명 이상의 병력이 일단 유사시에 남침당한 한국을 돕기 위해서 출동할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이 후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은, 후방 지원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은 한일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일 관계가. 그래서 북한의 대남 곡장 중에서 제1순위는 한미 군사동맹을 와해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가 한일 우호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국방부나 한국 언론이 놀아나면 되겠습니까? 문제는 진실입니다. 진실이 국가 이익입니다. 감사합니다.